자, 17페이지 봐요. 그리고 이 첫 진도 나갈 때 원래 기초영어라는 게 없으면 사실은 거의 이해 못해요. 거의 이해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버티고 한 바퀴를 돌리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기초영어가 당연히 다양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초영어가 있어도 처음에 개념이 헷갈릴 때가 있어. 왜냐하면 또 안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버틴다 이런 기분 가지고 가야 되고 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체크만 해놓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알고 또 하나는 저 하루하루 수업이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한 4년 과정을 지금 3개월, 4개월에 끝내는 거거든요. 노량진 같으면 2개월에 끝내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건 그냥 주변 학생들 보면서 저 학생 버티니까 나도 버틴다. 그냥 이런 기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해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처음엔 좀 막막할 수 있지만 일단 진도가 한 바퀴가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나가야 돼요. 17페이지 보면 이제 자동사를 중심으로서 이제 쭉 적었는데 이걸 이제 단어 수거 암기한다 이런 기분 가지고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뒤에 또 나온다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냥 몇 개만 해보는 거예요. sympathize with라고 나와서 동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sympathize는 뭐란 얘기예요? 자동사. 옆에 동의어 feel for라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feel이 원래는 느끼다잖아요. 근데 feel for 이러면 동정하다 뜻이 변하거든. 요때 feel은 자동사. 근데 한 단어로 pity 이건 타동사란 얘기인 거예요. 자, 다음 줄. start from의 start는 자동사. 동의어가 depart from인데 depart는 자동사. 근데 한 단어로 leave 요건 타동사. 그리고 이제 한 줄 띄우고 마지막 줄. apologize to A for B. 보면 옆에 해석 보면 A에게 B에 대해 사과하다. 거기 A에다 밑줄 치고 사람이라고 써요. 사람. B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과하는 뭐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겠죠? 사과하는 이유. 이유나 원인 앞에는 전치사 for를 쓴다. 이런 걸 기억해놔. 이유나 원인 앞에는 전치사 for. 근데 그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이렇게 apologize to A for B 이제 이렇게 수고로 외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뜻이 A라는 사람한테 B에 대해 사과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잘 생각해봐요.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 만약에 A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사과하는 대상. 이걸 만약에 쓸 필요가 없으면 뭐도 필요 없어요? to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과만 쓰고 싶으면 그냥 apologize for 그리고 사과하는 내용.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는 apologize to A for B라고 외우는데 A라는 사람을 안 써도 되면 그냥 B에 대해 사과하다 이거니까 apologize for B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는요 만약에 B는 필요 없고 그냥 사람만 써주면 된다. 그러면 apologize to A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게 사과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A가 필요 없으면 뭐도 필요 없다고? to도 필요 없고 B가 필요 없으면 for도 필요 없고 그냥 주어에서 he apologized 이래버리면 그냥 문장 끝나는 거야. 그는 사과했다. 이래도 되는 거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를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to 이렇게 쓰고 끝내라 이 말이지.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 다음에 뭔가 사과의 내용을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for 이렇게. 사과의 내용을 쓰고 싶으면 앞에다 for. 그러니까 원인, 사과하는 원인을 쓰고 싶으면 for. 사람을 쓰고 싶으면 to. 다 쓰고 싶으면 apologize to A for B. 이렇게. 자, 넘기고 이제부터 저 중요한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해 가면서 하세요. 저 18페이지에 맨 위에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에서 그 두 번째 줄에 왼쪽, 두 번째 줄에 왼쪽에 attend라고 나오죠. 참석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노트 정리하듯이 하세요. 근데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이 attend라는 단어는 타동사로 쓸 때도 있고 자동사로 쓸 때도 있는데 타동사일 때는 뜻이 이거고요. 참석하다. 자동사일 때는 뒤에 이제 명사가 오려면 전사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거가 두 개예요. attend on, attend to. 이렇게. 그럼 여기 뒤에 있는 on과 to는 다 전사예요. 방금 앞장에 있었었는데 attend on 하면 뜻이 시중들다. attend to 하면 뜻이 주의를 기울이다. 이게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 수거야. 지금 종합을 해주는 거야. attend on 하면 시중 들다. attend to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자, 이제 동의어 쓸 거예요. attend on 동의어가 wait on. 한 단어로 serve. 여기서 이 serve라는 단어는 서비스의 동사가 serve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전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 wait on 할 때 wait은 뭐란 얘기고 자동사, serve는 타동사 이런 구조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attend to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는데 동의어가 이건데 이게 나중에 수동태에서 또 나오는 수거라고. 그걸 먼저 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pay attention to. 이건 수거예요, 수거. 이렇게. 자, 그런데 좀 전에 방금 위에서 wait on 하면 시중들다였잖아요. 그런데 wait for 이러면 뜻이 뭐예요? 이게 이제 기다리다거든요.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A만 붙이면 돼. await. await. 요렇게. 그러면 또 해봐요, 여기서. wait for의 wait은 뭔데? 자동사. await은 타동사. 요런 관계라고.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세요. 저 세 번째 줄. await라고 지금 나오죠? 기다리다. 옆에 보니까 become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것도 정리해봐. become은 이형식 동사 할 때는 뜻이 뭐였어요? 되다. 그런데 타동사로도 쓰이는데 그때는 어울리다. 자, 다음 줄. 왼쪽엔 consider, 오른쪽에는 discuss. 아까 칠판에 적었던 예문에 있었던 단어. discuss를 두 단어로 바꾸면 talk about. 그러면 이때 talk는 뭐야? 자동사. 다음 줄. 왼쪽은 dictate, 오른쪽은 enter. enter가 들어가다라고 돼 있죠. 이제 그걸 또 적어요. 이것도 처음엔 많이 헷갈려요. attend는 타동사 할 때는 들어가다예요. 그러면 들어가다란 뜻일 때는 타동사니까 뒤에 전사 into 이런 걸 쓰면 안 돼. 타동사니까. 그런데 enter가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헷갈리게 into라는 전사를 또 써요.
그러면 enter into 이러면 또 완전히 다른 뜻이야. 들어가다가 아니고 시작하다, 착수하다. 그래서 enter도 조심해야 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면 밑에서 5번째 줄에 왼쪽에 보면 mention, 언급하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동의어는 speak of야. 그런데 맨 윗줄로 가봐요. 오른쪽에 말 걸다 할 때는 동의어가 뭐예요? speak t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를 정리를 해줄 테니까 보세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say가 있고, 대신 이제 요 밑에 거는 좀 이따가 쓰세요. say가 있고, tell이 있고, speak가 있고, talk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를 외울 때는 다 말하다 이렇게 다 외웠던 단어인데 단어의 특징들이 달라.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적어줄 테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데, 지난주 수업이 기억나나 보세요. 자, 먼저 say부터. say는 지난주에 우리 수업 뭐 했냐면 화법 했죠, 화법. 화법을 먼저 한 이유가 이게. say는 특징이 뭐예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 이렇게 다시 한번 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반복을 해주니까.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 이렇게 외워놓고, 그러면 이제 삼형식이면 뒤에 이제 목적어만 올 거 아니에요. say의 특징. 주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와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주로 대절을 목적어로 취함. 이렇게 써놔요. 자, 근데 이제 say하고 비교해서 tell은 say와의 차이점. 사형식이 될 수 있다. 요게 차이점이야. 그런데 이제 또 좀 이따가 나와요. 사형식 동사는 자연적으로 삼형식 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은 또 공통점이라 볼 수 있지. say하고 tell이 삼형식은 다 되는구나. 그런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난주 역시 배웠는데 이건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tell은 몇 형식으로도 쓰여요? 5형식으로도 쓰여요. 그 명령문이 피전달문일 때 그 화법에서 배운 거야. 근데 좀 이따 또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거야. tell은 3, 4, 5 다 되죠. 그러면 다 타동사인 거지. 근데 tell은 자동사로 쓸 때도 있댔는데 그때 뜻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때 동의어는 한 단어로 work. 이거 이제 지난주 수업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tell이 타동사로 쓰일 때는 그냥 말하다인데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다. 이렇게. 자, 이제 speak. speak는 자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방금 책에 있었던 speak to나 speak of 요렇게 이제 수거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뜻이 달라요. 이제 기억나나 해요. 방금 한 거 speak to는 뭐뭐에게 말 걸다. 한 단어로. 아까 주소라고 했던 단어. 어드레스. 그러면 어드레스는 뭐란 얘기예요, 성격이? 동사일 땐. 타동사. speak of. 뭐뭇을 방금 책판에 읽은 거, 책에서 읽은 거. speak of는 뭐뭇을 언급하다. 한 단어로. mention. 그러니까 mention은 타동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speak는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타동사로도 쓰여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건 알아. speak는 타동사로 쓰일 때 speak 뒤에 주로 뭐가 오냐면 뭐가 와요? 그 지난주에 독해 한번 해봤잖아? 독해 아마 있었을 거? 철자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언어 speak English, speak Gaelic 요렇게. 그래서 speak가 타동사 할 때는 언어명을 목적어로 취해요. speak English 하면 영어를 하다, speak Gaelic 그럼 게리거를 하다 이런 식으로 언어명을 목적어로 취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다 적었던 거 공간 없어가지고 다로 뽑는 거니까 토크. 요것도 말하다인데 토크는 대부분 자동사예요. 그런데 좀 전에 speak 같은 경우는 speak to, speak of 이런 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고 전사의 뜻만 가지고는 요건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토크 같은 경우는 수거가 있긴 한데 이건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하다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쉬운 수거야. 사실 안 외워도 돼. 왜냐면 전사의 뜻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전사의 뜻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인가 보세요. talk to, talk about, talk with 이렇게 이제 주로 쓰는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해봐요. 거꾸로. talk with 해석하면 뭐뭐와 말하다. 그냥 전사의 뜻 그대로 가버리면 되거든. 뭐뭐와 함께 이야기하다. 이렇게. talk about은요. 뭐뭐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talk to는요. 뭐뭐에게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전사의 뜻을 그대로 살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수거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아까 한 거 talk about을 한 단어로 바꾸면 discuss. 그래서 이제 요것만 이렇게 수거 처리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신 토크는 오히려 요걸 조심해요. 토크는 명사로도 쓰여요. 명사는 an이라고 쓰기로 하고 대화, 대담 이런 뜻으로. 토크는 명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말하다류는 쭉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문법 문제로. 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지금 스피크하고 관련해서 이제 설명들을 쭉 한 거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왼쪽에 resemble 해서 닮다. 동의어가 take after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reach 도착하다 돼 있죠. 이제 resemble부터 이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단어예요. resemble은 뜻이 일단 특징이 타동사예요. 뜻은 뭐뭇을 닮다. 동의어는 take after. 이런 거 얼마든지 어휘 시험에 나오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타동사는 수동태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resemble은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외워야 돼요. resemble이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됨. 그리고 resemble이라는 동사는 진행형으로도 쓸 수 없음. 이렇게. 요거 외워놓으면 이제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거고. 자, 옆에 reach. reach는 다른 뜻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타동사 할 때 도착하다라는 뜻이랬죠. 동의어가 아까 뭐였어요? arrive. at도 되고 in도 된다고 그랬죠. 또요. 아까 한 거. get to 도착하다. 요렇게. 자, 근데 요걸 한번 적어 놓으세요. arrive at과 arrive in의 차이. 근데 이것도 나중에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있고 뭐 종로구가 있고 이랬다고 해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넓어요? 넓고 이건요. 그래서 at 뒤에는 좁은 장소.
인 뒤에는 넓은 장소. 요런 차이점이니까 arrive at과 arrive in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가 옛날에는 요만했지만 막 도시가 확장이 되다 보면 주변도 막 도시로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포 같은 건 도시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는 at 김포지만 도시가 되면 넓어진 거잖아. 그럼 in 김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지역이 넓은지 좁은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섞어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이래도 되고 뭐 이래도 된다 이렇게 알으라 이 말이야. 이건 편하게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줄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마지막 두 줄, 타동사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두 줄 보면 leave A, 옆에 보면 leave for A, 아랫줄 보면 leave A for B 막 이렇게 적혔죠. 이제 그것도 정리요. leave A 이러면 이때 leave는 타동사고요. A가 이제 명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목적어라고 하고 옆에 보면 leave for A 이러면 leave는 뭐란 얘기예요? 자동사란 얘기라고. 자, 이제 위에 거부터요. 그러면 위에 leave A 하면 A가 목적어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leave A 해석하면 A를 이래버리면 된다. A를 떠나다. 그런데 leave for A 하면 for 뒤에는 방향이 와요. 목적지가 와. 요때 for는 뭐뭐를 향하여예요. 그래서 leave for A 해석하면 A를 향해 떠나다.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정리를 해준 거고 이제 추가로 쓰세요. A를 떠나다 할 때 leave는 타동사인데 그때 동의어가 start from 또는 depart from. 근데 잘 생각해봐요. start하고 depart는 동의어라고 하고 start는 시작하다라는 뜻 알잖아요. 그러면 start from A는 A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떠나는 거지. 서울에서 출발했어. 그럼 서울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풀어서 이해하면 돼. 그래서 start from A, depart from A 하면 A를 떠나다. 그런데 요거 leave for A는 동의어 start for A. 그러면 여기 for와 여기 for는 똑같아요. 그러면 또 요걸 직역을 해봐.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다. 서울을 향해 떠나다. 똑같죠? 그래서 leave for, start for 같은 말. 그런데 leave A, leave for A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보세요. leave A for B. 위에 걸 활용해 가지고 말을 만들어 봐. leave for A 하면 leave A for B. B를 향해 A를 떠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leave와 start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동의어로 외우라 이 말이에요. leave와 start를 연결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들어갈 건데 저거 적은 다음에 문장을 몇 개를 쓰세요. 지금부터 수업하는 것도 내일 기초영어나 다음 주 기초영어하고 이렇게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헷갈리더라도 내일은 좀 달라지고 그 다음 주는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자꾸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해보라고. 자, 쓰면서 해석을 하세요. 자, 요렇게 4개만. 자, 뜻 불러봐요. provide의 뜻. 제공하다. 제공하다 해도 되고 공급하다도 되는데 공급하다로 외워요. 공급하다. suggest는 지난주에도 배웠던 단어인데 뜻. 제안하다. explain은 뜻이 설명하다. 그 다음에 stolen은 3단 변화의 과거분사거든요. stolen의 원형이 steal. 그리고 이건 이제 기초영어 시간에 이제 나중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예고를 한 다음에 요거 불규칙 변화니까 요런 건 3단 변화 외워야 되거든. steal, stole, stolen. 이건 자꾸 발음으로 읽다 보면 외워져요. steal, stole, stolen. 이렇게. 요게 도둑질하다, 훔치다. 근데 이 훔치다를 어떻게 쓴 거냐면 오늘 몇 번 나왔는데 be stolen. 비동사를 앞에다가 쓰고 이 stolen을 pp, 과거분사를 pp라 불러요. 그래서 be stolen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수동태로 이제 써놓은 문장이야. 그럼 일단 해석을 다 해보세요. 우리말 만드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되나 봐요. 여기 사람 왔잖아, 사람. 사람. 근데 이건 사람 아니죠. 그럼 그냥 이런 걸 사물, 이런 걸 사물, 이런 걸 그냥 사물 이렇게 간주를 한다고. 자, 이제 위에 거 해석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음식을 또는 많은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다음, 그녀는 나에게 내가 거기에 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지금 사람, 사물 이렇게 나오니까 꼭 사형식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다라는 말을 자꾸 넣어준 거야. 공급하다도 말이 되는데 공급해 주다. 설명하다도 말이 되는데 설명해 주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마지막은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 세 문장은 형식이 몇 형식 같아요? 사형식 같죠? 뭐에게 뭐를, 뭐에게 뭐를, 뭐에게 뭐를 이렇게 되잖아. 딱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다 틀린 문장이야.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는 문장이라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스틸이 훔치다인데
아까 우리 만족시키다 하고 만족하다 하고의 차이점 잠깐 해본 것처럼 스틸은 훔치다인데 수동태로 쓰면 뜻이 뭐가 되냐면 훔침을 당하다, 도난당하다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이 나는 내 시계를 도난당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은 대충 나오잖아. 나는 내 시계를 도둑질을 당했다. 이렇게. 이것도 틀린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단어도 알고 해석도 어느 정도가 돼서 다 우리말이 되는데 이게 왜 틀렸냐. 이런 걸 골라가지고 문법 문제를 내는 거라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 틀린 이유는 이거예요. steal, 이 단어의 원형이 steal이니까. steal과 explain과 suggest와 provide는 방금 칠판에 적었던 say와 똑같아요. say의 특징이 뭔데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사형식으로는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인데 지금 다 몇 형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다 사형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틀린 이유가 또 다르고.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했어. 근데 그게 딱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해. 아까 만족시키다 있었죠.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 하고 만족하다를 다시 한번 기억나나 해봐요. 만족시키다는 satisfy. 만족하다는요? be satisfied. 그런데 만족시키다는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다는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말을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서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런데 요 단어는 타동사지만 수동태 안 된댔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외우라고. 그런데 다시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한데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뜻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는 없다 라는 얘기 했죠. 여기 봐. 타동사가 수동태가 됐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 있죠. 그래서 틀려. 그래서 틀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아까 배웠는데도 머리에 딱 안 와닿으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3개월 후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가닥이 잡혀. 똑같은 얘기인데 3개월 전엔 이해가 안 되고 머리에 막 빙빙 돌았던 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면 개념이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한다고. 조건이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알았어. 이제 요 마지막 것은 일단은 조금은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고, 위에 있는 세 개는 이제 틀렸다는 거 알았어. 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세요. 옳게 고쳐봐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니까 결론은 삼형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걸 이제 어떻게 옳게 고치냐? 그걸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뜻은 변화가 없어. 뜻은 아까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런데 이제 문장의 형태는 변해야 돼. 왜냐면 삼형식으로 써야 되거든. 대신 이제 이거 처음 배웠을 때는 이거 완벽하게 못 고쳐요. 근데 방법만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삼형식이 되겠냐? 그 생각을 해보라고. 아까 요 세 개 해석이 뭐였냐면 해석상으로는 다 이거였어요. 뭐뭐에게 뭐뭇을 뭐하다 이렇게. 그러면 사형식일 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만 삼형식이 되면 목적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을 느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걸 부사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요걸 냅두고.
그러면 여기선 위에는 뭐가 부사구가 돼야 돼요? much food가 목적어가 돼야 되고 요게 부사구가 돼야지. 그럼 이게 부사구가 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전사를 넣는 거야. 전사를 넣는 거라고. 자, 여기도 봐봐요. 이것을 제한한 거니까 요걸 부사구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사람 앞에다 뭐 쓰라고? 전사. 그러면 아까 한 거 해봐요.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전사가 to.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고치면 돼요. 여기다가 to만 써주면 돼. 근데 이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화법이야. 그 let's가 들어있는 명령문을 이렇게 고치랬죠? 그래서 say 대신에 suggest만 쓰는 거랬잖아. 그리고 to me 하고 that I should 이렇게 that I go ther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나고 알겠지만 문법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여기에 suggest가 있기 때문에 대시 이끄는 절에는 뭘 쓴다고?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건 나중 일인데 자꾸 이제 눈으로 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should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옳게 고쳐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방법만 가르쳐줬지 저 us 앞에 to 쓰면 틀려. 이건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요령이 어느 정도 접근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요. He explained her the matter도 her를 부사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her 앞에다가 전사를 써줘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하냐면 저 오후에 바로 배울 거예요. 기초영어 시간에 또 배울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배우고 나면 가닥이 잡혀요.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배울 거라고. 두 번이나. 연이어서 두 번을 배울 거니까 금요일, 토요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건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꿔. 그래서 the matter를 먼저 쓰고 her를 뒤에다가 쓰는데 삼형식이 되려면 her 앞에 뭘 쓰라고? 전사 to를 쓰면 돼요. to her.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2번하고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이 to를 쓰긴 쓰되 2번은 가만히 냅두고 me 앞에만 to 쓰는 거고 세 번째 문장은 자리를 바꿔가지고 to her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자, 다시 들어요. 지난주 마지막에 1형식 동사를 배웠고 오늘 첫 시간에 2형식 동사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1형식, 2형식은 자동사니까 이제 타동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는 방법을 방금 전에 배웠고 이제는 계속 타동사만 배울 건데 지금 3형식 동사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4형식 동사를 배울 건데 이건 굉장히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3형식 동사는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5형식 동사를 배울 건데 3형식 동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형식 동사가 많고 4형식 동사가 제일 적어요. 가지수, 개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5형식에 또 중점적으로 하고 이제 4형식은 몇 개만 특징만 알면 돼. 이렇게 이제 되는데 4형식 문장을 방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댔어요?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4형식 동사 대부분은 3형식 동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3형식 동사가 많지. 또 5형식 문장도 3형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5형식 문장도 대부분 3형식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많지. 그걸 지금 여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4형식과 헷갈릴 수 있는 걸 지금 먼저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목을 쓰세요. 4형식으로 쓸 수 없는 3형식 동사. 근데 4형식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수요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책에는 이렇게 적힌 거야.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수요 동사가 아닌데 수요 동사처럼 보이는,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삼형식 동사를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오전에는 타이틀만 적고 끝내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집중해서 이제 하기로. 근데 지금이 50분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식사하고 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말 했잖아요. 점심 먹고나 자라고. 자야 돼요. 복습이나 뭐 이해 안 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복습하면 되니까 점심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꼭 좀 잠을 자고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수업 들으라고.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